맛있습니다. 맛에 관한 한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음식문화 1번지 남도. 남도에 가면 각 지역마다 자존심을 내건 별미들이 있다. 서남의 검은 진주 흑산도에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감히 범접하기 힘든 홍어가 있고, 홍어도 이제 홍어 코가 그 질만 있어요.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달아요, 달아. 이맘때쯤이면 천관산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장흥에 가면 8에 4촌쯤 되는 매생이라는 이름도 특이한 요리가 있고, 매생이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김이 잘 안 나요. 미운 사우를 그 매생이국 준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어획고 1위를 자랑하던 여수에 가면 금풍생이, 일명 새서방이라고 하는 참 민망한 이름의 생선 요리가 있다. 금풍생이요. 맛이 있으니까 새서방을 준다. 새서방 고기다고 이름이 낫지 않아. 씹을수라 요거는 개미가 있어. 새서방. 남도 특유의 푸지고 걸지고 섬세한 맛들이 만들어낸 남도 음식. 남도 밥상은 오랜 세월 남도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입맛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화다. 흔히 개미가 있다고 표현하는 남도 밥상.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까? 그 맛있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여수 MBC 라디오 특별기획 벚꽃장신의 꿈 남도 밥상. 일륜지 대사 중 가장 경사스럽고 호화로운 잔치인 결혼식. 그런데 남도에서는 이런 잔치에는 꼭 얼굴을 내밀어야 잔치다웠다고 대접받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도 이것이 빠지면 먹을 것이 없다는 타박을 듣기 십상인 대단한 위력의 음식, 바로 홍어다. 그 아무리 부잣집도 소잡고 못 잡고 해도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었어요. 막걸리나 홍어 먹어야 아따 그 집에서 잔치 그렇게 고르겠다고 잘 먹었다고 그러죠.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전라도 땅에서도 가장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는 홍어. 홍어는 남도 밥상 중에서 삭힘 음식의 대표주자다.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영산포를 거치면서 최고의 발효 음식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즉 바다생선 홍어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전라도만의 독특하고 웅성 깊은 맛으로 변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영산강 하구뚝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옛 포구의 명성을 잃어버린 영산포구. 10여 년 전부터 다시 홍어 장수들이 모여들면서 30-40개의 홍어 음식점들이 문을 열고 있다. 옛날에 홍어를 잡아다가 칼로 잘라갖고요. 그 지푸라하고 항아리하고 딱 그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한 열흘 숙성을 시켜놔요. 그러면 살이 빨게 그렇게 이렇게 탁탁탁 튀어요. 그럼 쫙쫙 불어주면 그때 초장에다 해서 찍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을 때 아니에요. 애호가들의 입맛을 단숨에 매혹시키는 홍어의 참맛은 톡 쏘는 알싸한 맛. 한 점 입안에 넣는 순간 숨 막힐 듯 코를 자극하며 머릿속까지 아릿하게 만든다. 홍어는 한 번 맛을 들이면 첫사랑의 추억처럼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으로도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홍어 요리의 백미는 삶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곁들여 먹는 홍어 삼합. 어찌나 맛있는지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져도 모르고 계속 먹게 된다는 맛이다. 홍어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 해가지고 삼합으로 해놓으니까 참 맛있는 데다가 김치 묵은지하고 삼겹이로 해서 먹고 막걸리한테 쫙 마시면 떡소하게 맛있죠. 잘 발효된 홍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다.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꿔주고 대장 쪽의 잡균을 제거해 대장암 예방과 술독을 풀어주고 감기에도 좋다고 한다. 그래서 홍어 애호가들은 홍어 삼합으로 취하고 홍어탕으로 해장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홍어뼈와 내장에 된장을 풀어 끓인 홍어 애국이 바로 그것이다. 홍어에는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보리는 또 어때요?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해요. 또 우리 된장은 이렇게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단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소가 고루 담겨져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남자분들이 술을 걸친다는 것은 아주 환상적이거든요. 홍어 외국 아버지가 목포 가면 한 번씩 사갖고 와요. 그래갖고 끓여 먹은 맛이 진짜 이제 몇십 년 만에 먹은 맛이. 흔히 남도의 맛을 가리켜 개미가 있다고 표현한다. 개미는 깊이를 나타내는 전라도 사투리. 남도 사람들의 웅성 깊은 성격을 닮은 홍어. 그 홍어와 사촌지간인 생선이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간잼이다. 소리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소리의 본향 진도. 이 진도가 자랑하는 밥상 위의 보물이 간잼이다. 흔히 가오리의 사투리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가오리와는 전혀 다른 생선이다.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딱 이맘때가 살이 두툼하게 올라 가장 부드럽고 맛이 있다. 진도읍에서 45년째 간재미 음식을 운영하고 있는 75세의 김규래 할머니는 매콤하게 무쳐내는 간재미회가 가장 맛있다고 말한다. 간잼이 이렇게 탕에서도 먹고 찜에서 먹고 또 썰어주라면 썰어드리고 무쳐드리라면 무쳐드리고 간잼은 껍데기 싹 벗겨갖고 썰어서 미나리하고 무하고 고춧가루, 깨, 초, 소금 그렇게 다 간 맞춰갖고 손으로 막 주물러가고 그럼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다 잘 잡지요. 손으로 이렇게 매매 주물러야 제맛이 나. 간재미가 진도의 대표적 별미로 알려진 것은 진도 바다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뻘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 뻘에서 나는 먹이를 먹고 자란 간재미니 그 자체로도 건강식인 것이다. 된장으로 간을 해서요. 구수하고요. 담백하고 맛있어요. 간잼이 이제 회 무침에다요. 홍주 한 잔 잡숴 먹으면은 진짜 끝내줍니다. 간잼이 해 무침에 홍주 최고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500리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 그 섬진강이 바다와 몸을 합하는 광양 망덕포구. 이곳의 가을은 늘 풍년이다. 남해 바다의 가을 진미 전어가 올라오기 때문이다. 새벽에 잠을 깨운 게 재미없어. 잠 깨기 위해서 전어배 백놀이를 처음에 했습니다. 어이하디야 어이하디야.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구이. 전어머리에는 깨가 3마리라는 등 생선을 소재로 한 우리 속담계를 단숨에 평정해버린 가을 별미의 으뜸 전어. 사실 전어는 가을철이면 서남 해안에서 쉽게 잡히는 어종이다. 남해 바다가 전어를 품어 키우는 것이다. 배한섭 씨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 섬진강 전어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일명 떡전어라고 그러죠. 그냥 옛날 그 정남노계가 보게 되면요, 머리 있는 부분이 전어 창자가 밤이라 그럽니다. 근데 밤젓이 그 좀 씁쓸한 맛이 구워놓게 되면 그 쓸개 액이 녹아 터지면서 흘러내려가지고 머리 부분으로 그 아가미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기 섞이게 되면은 입안에 그 고소함이 심히 고입니다. 그 정도로 고소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어란 것이 하문으로 쓰게 되면은 돈전자를 씁니다. 돈이 아끼지 말고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아주 맛있으면 돈 생각을 하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전어라고 했을까. 그만큼 가을 전어는 영양덩어리 그 자체다. 전어는 구이도 좋지만은 싱싱한 회도 일품이다. 아작아작 씹히는 뼈가 입맛을 돋구고 꼬들꼬들하면서도 찰진 맛이 가히 별미다. 그전에 어렸을 때 클 때 전어 먹을 때는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안 먹었어요. 그냥 막 큰 다라니에다 버무려가지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한 입씩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찍어 먹고 싸먹고 그러는데 전어 맛은 옛날 우리 참 클 때 어렸을 때 그때 그 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양념에 찍어서 머리서부터 빼채 씹어 잡수면 됩니다. 꼬리 남기면 안 돼. 꼬리가 깨가 12발 들었는데. 주로다가 팔다 산거 썰어 먹으면 맛 좋지.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식품이나 음식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남도가 맛의 본향으로 인정받은 것은 남도 특유의 정서가 보태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겨울철 별미를 만나러 가보자. 이게 한 포자 부착이 돼서 한 40 이상. 이 바로 1m 밑에가 뻘이기 때문에 물심에 뻘물이 올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뻘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진초록이 돼야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직 남도의 바닷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녹색 해조류, 바로 매생이다. 매생이는 파래나 감태처럼 생겼지만 이보다 훨씬 가늘어 마치 찬빗으로 잘 빗어넘긴 여인네의 머릿결처럼 생겼다. 최근 애주가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누의 실보다 가늘어서 실크 파래라는 재미있는 별명도 생겨난다. 소화 흡수가 잘 돼 변비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줄 뿐 아니라 각종 무기염류와 비타민 등이 풍부한 매생이. 이 매생이가 불과 5, 6년 사이에 겨울철 밥상을 단숨에 장악해버린 이유는 해장에 더없이 좋기 때문이다. 저녁에 술 확 먹고 아침에 속이 아플 때 매생이국 한 그릇 딱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다 좋지. 아주. 겨울에 출 때 감기균이 약간 있으려고 할 때요. 헌뜨근한 것 자체를 훅 마시면은 속에서 땀이 팍 나면서 이 피로가 풀리면서 감기기가 딱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당뇨가 있었는데 그 매생이를 먹고 당뇨를 딱 없애버렸다요. 정말 그렇게 우리들은 매생이를 우리들한테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알아요. 간밤의 숙취를 개운하게 풀어주고 속을 다스리는데 그만인 매생이국. 끓이는 비결은 참 단순하다.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비결이다. 기포가 조금씩 올라올 때요. 물에서 나온 그 육수를 부으면은 더 훨씬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를 때 이때 굴을 이제 듬뿍 넣어요. 조성 간장 간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있고 또 천일염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생이 굴국이 또 으뜸이고요. 떡국, 조랭이 떡국도 할 수 있고 매생이 가지고 또 전도 부칠 수도 있고 또 뭐 매생이 뭐 수제비 뭐 요즘에는 그냥 아주 개발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생이 가지고. 남도 출신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생이국을 처음 먹던 날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매생이국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김이 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멋모르고 덥석 입안으로 삼켰다가 입천장을 댔던 기억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도 지방에서는 매생이를 가리켜 미운 사위에게 준다는 속담이 전해진다. 요즘 미운 사위가 어디 있어요? 아따 사우같이 이삐져라 그러대. 하다 이삐 게자 사우를 미운 사우 준다고 그러겠지라.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리 사위가 밉다 한들 입천장을 대기할 장모가 있었을까. 요즘 매생이는 겨울철 최고의 자연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김이나 파래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남도 밥상이 찾아낸 새로운 상품으로
당분간 이 매생이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말 쥐치가 부도를 덮다시피 하면서 한국은행 돈이 바닥나도 여수 돈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던 여수왕. 한려수도의 그 많은 어적 자원을 누르고 단연 여수의 별미로 인정받은 두 주인공이 있으니 금풍생이와 서대라는 생선이다. 금풍생이 꼭 양반을 풍자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름이다. 뼈가 굵어 억세지만 그 맛이 쫀득하고 팍팍하지 않아서 구이나 찜으로 그만이다. 금풍생이는 옛날에 금풍생이가 아니라 새서방고기다. 근데 여수, 순천, 목포마의 금풍생이를 알아준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고기가 이름을 잘 타고 나서 비싸고. 근데 먹어보니까 뼈가 뻗시고 딱딱하게 해갖고 참 담백해. 비린내가 덜 나고. 그런데 사실 여수 지역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린다. 전라좌수사 시절 수군들이 가장 즐겨 먹고 좋아했던 생선이라는 의미로 군사 군자를 써서 군풍생이라고도 부르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가운 애인 같다고 해서 새서방이라고도 부른다. 무뚝뚝한 남편보다 살가운 애인처럼 입에서 살살 녹는 금풍생이가 더 좋다는 말을 해학적으로 비유한 말이다. 맛있은 게 비싸단 게고 맛있어갖고 맛있은 게 새서방을 준다. 새서방 고기라고 이름이 낫지 않아. 이제 한 번 더 오시라고 새서방을 이제 새서방. 듣기에 따라서 참 민망하기도 한 이름. 하지만 그 속에는 남정네의 무심함을 호방하게 꼬집은 여인네들의 해학이 들어있다. 그런데 여수 지역 여인네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생선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서대 요리다. 말린 서대를 불에다 쪄가지고 위에다 고명을 좀 뿌리는 거. 이거는 찔 때 말릴 때 간이 좀 다 돼서 말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이것만 찌고 또 빨갛게 찌는 방법도 있고 양념해서. 가자미와 비슷하게 생긴 서대는 소의 혀 모양으로 길쭉하고 납작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설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에서 잡히는 서대를 최고로 쳐준다. 하지만 어느 뭐로 봐도 서대의 최고 요리는 회무침. 여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다 보니 1년 내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좋긴 한데 이 서대회의 맛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바로 막걸리 식초다. 서대만큼은 막걸리 식초. 시간이 갈수록 꾸들꾸들해갖고 맛있어. 옛날에는 시집오면 그런 거 못 알면 막 시집 살고 그랬지. 혀를 떠서 고기를 채로 썰고 거기에 이제 물고춧가루 첫째, 고추장, 마늘, 설탕. 막걸리 식초가 서대회 특유의 신맛과 매운맛을 적절히 어우러지게 하고 오래 놔둬도 육질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준다고 한다. 여수 서대회는 남도 밥상의 별미로 우리 입맛을 떠나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은은하니 오랫동안 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맛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아주 좋아요. 양념이 조금 맵지만 맛있게 매워요.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만나본 음식들을 하나의 밥상에 차린다면 이 상상을 현실로 옮긴 것이 바로 한정식이다. 남도 음식의 종합이자 음식 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한정식. 한정식은 우리 전통 밥상을 현대화한 상차림을 일컫는 말로 영어로도 딱히 번역할 수가 없어 한정식 그대로 번역되는 우리의 대표 음식이다. 사내 대장부가 삼정승과 육조판서 중 한 자리는 해야 대장부임을 깨닫는다는 문양의 고향
순천. 강진 한정식과 함께 남도 한정식의 대표주자인 순천 한정식의 특징은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맛. 옛 순천 양반들의 음식 문화를 닮았다. 40년째 순천 한정식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혜숙 씨. 열무쌈에다가는 돼지고기를 내서 쌈을 싸서 밥을 좀 넣고 돈배젓을 좀 넣고 마늘 정도 염장을 안 해가지고 잘 해서 넣어가지고 마늘 잡수는 효과가 있잖아요. 또 우리 쪽에는 우리는 옛날부터 해온 상차림이라서 토화젓하고 진석화젓하고 돈배젓 전어 밤전요. 저는 제철 음식을 꼭 잘 내요. 제철에 그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짠 것이 있으면 슴슴한 것이 있고 차가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모두 있는 한정식. 건강식이면서 먹는 사람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차려낸 순천 한정식은 자연과의 조화를 최고로 친다. 맛은 좋습니다. 좋은데 젓갈류가 3년씩 먹고 나오는 젓갈류가 아주 맛있네요. 입에 짝짝 붙습니다. 대구 말로 말하면은 전라남도 음식은 짭짤스럽다. 짭짤스럽다? 네. 입에 짝짝 붙는다는 뜻입니다. 전라도 음식이라는 게 원래 한정식이 푸짐하고 된장 맛도 고소하게 정말 그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어릴 때 먹던 된장 맛이고. 탕진강을 낀 너른 들판과 기름진 갯벌을 거느린 강진. 철마다 다양한 산의 진미를 차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강진을 남도 한정식의 본향으로 만들었다. 아기자기하고 맛깔스런 각 지역 음식의 특징을 두루 갖춘 서민적 상차림. 대도시의 고급 한정식에서 내는 궁중 요리가 꽃단장한 여인이라면 강진 한정식은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흐른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김은주 사장. 이제 색깔별로 맞추기 위해서 빨강, 노랑, 하양, 초록, 검정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지 나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해 나가고, 생고기, 불고기, 새우, 구이, 전, 떡, 잡채, 부각튀김, 미역튀김,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물이 거기가 한정식의 생명은 각 지역의 요리를 조화롭게 차리는 것. 튀는 맛을 잘 다스려 최고의 진미로 승화시키는 것이 비결이다. 남도 밥상의 정점으로 한정식을 꼽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여기는 묵은 김치가 맛있네요. 3년 숙성시켰다고 하는데 깊은 맛이라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젓갈류도 잘 곰삭았다 할까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도자기에다가 반찬을 담아주니까 품위가 있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대구에서 우리는 이거 맛기행을 해가지고 맛집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이쪽 남도 쪽이 참 음식이 좋잖아요, 그죠? 맛으로 따지면은 그 낙지 같은 거는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국은 차별화된 거는 이제 매생이를 맛봤다는 거. 자연을 거스리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밥상. 그것이 남도 한정식이 추구하는 목표다.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밥상. 김선재 교수와 올바른 밥상 운동본부의 강순남 원장은 남도 한정식에 우리 몸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한 상에다가 가득 차려서 먹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식품 저장 문화가 발달해서 발효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장류라든가 김치류, 젓갈류 이런 것들은 저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의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100년 전에 어머니들이 하던 음식을 그대로 음식을 좀 좋은 소금을 해서 간장, 된장을 담아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한식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짭짤하게 해서 껍질채로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래서 밥상이 약상이다. 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주일만 하면은 벌써 피가 바뀌는데요. 남도 한정식이 최근 새로운 웰빙 음식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발병률과도 무관하지 않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섬유질 부족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제철, 제 땅에서 나는 재료로 차려지는 채식 위주의 남도 밥상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토곡산 자락에 자리한 송하군 김옥경 부부의 보금자리. 17년 전 직장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들 부부의 삶터이자 많은 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 부부가 살기 위해 선택했던 마지막 방법은 자연식 밥상, 채식을 바탕으로 제철 식품을 챙겨 먹고 소박하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그들 부부의 생명 철학이다. 암 선고 받고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이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채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육류나 생선이나 계란,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골고루 돌리면서 먹는 것이 채식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 밥상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단순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차리내는 게 저는 그냥 자연식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삶이다. 자연을 그대로 옮긴 꾸미지 않은 밥상, 웰빙의 새로운 대안으로 고향 음식이 부각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축제가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남도 음식 문화큰잔치, 보성의 꼬막, 신안의 홍어찜 등 전남의 22개군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음식이 화려하게 선보였다. 안 보던 걸 본 게 너무 진짜 막 어떤 거 먹고 싶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음식들이 상상도 외로 깨끗하게 꽃을 넣어서 멋지게 만들었네요. 음식들을 맛깔스럽고 멋스럽게 다 만들어서 진행해놨는데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음식이 매우 신선하고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만에서 왔는데요. 중국 음식은 기름이 많아서 느끼한데 남도 음식은 신선해서 먹기 좋습니다. 올해 남도 음식 문화큰잔치의 주제는 한국인의 건강. 남도 밥상을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만화가 허영만 화백. 만화 식객을 통해 우리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낸 그 역시 남도 밥상의 생명력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소금이에요. 소금.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정어리 쌈 좋아해요. 정어리 쌈. 싸고 뭐 영양가 많고 사실 많은 반찬을 차려놔도 그 중에 무엇이 맛있냐고 얘기를 하면은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밥상이. 네, 그래서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 최고의 자연 밥상은 그 지역 자연의 특산품으로 이루어지되 밥상의 주인인 밥을 가장 맛있게 올려주는 상차림이다. 옛것에 새로움을 입히는 법고창신. 남도 밥상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자연이며 문화의 꽃이다. 이제 남도 밥상은 우리 시대의 문화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전라도 어머님들이 정성을 가지고 하니까 음식이 맛있습니다. 보쌈에 돼지고기를 이제 이 새우젓에 찍어서 먹는 거, 김치 묵은지랑 이것이 최고예요. 그 맛을 모르고 죽는 외국인이 불행해요. 음식은 약식 동원이죠. 하여튼 약과 똑같은 거예요. 남도 음식은 이것이다라고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 게 싶습니까? 예술이죠. 여수 MBC 라디오 기획 법고창신의 꿈 남도 밥상. 기획의 정윤기, 녹음의 김용남, 음악의 도희진, 연출의 안정희, 해설의 최보람이었습니다.